구독, 좋아요는 이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외교와 국방 관련 소진과 장의의 활약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소진은 낙양 사람이며 위나라 장의와 함께 귀곡선생 밑에서 동문수학했습니다. 소진은 먼저 진나라에 가서 진왕에게 건의합니다. 저를 중용하신다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왕은 소진의 제안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나라는 상황이라는 외국인 식객을 막 처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온 식객이고 진나라에서 중용되었으나 후에 모반죄에 연루되었다 하여 처형을 당했으니 외국인 식객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없었지요. 그런데 소진은 왜 진나라에 가장 먼저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진나라가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이므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나라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진은 진나라에서 중용되지 못하자 나머지 6나라를 돌아다니며 6나라가 함께 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고 유세하며 다녔습니다. 이 주장이 바로 합종설입니다. 그러던 중 소진은 연나라 문공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6나라가 합종설에 동참한다는 합의를 끌어냅니다. 그 합의의 내용은 만일 6나라 중에 합의 내용을 어기는 나라가 있으면 나머지 5나라가 합의를 어긴 나라를 공격한다는 처벌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진나라는 감히 6나라를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합종설의 결속력은 강했습니다. 소진은 후에 연나라에서 의심을 받자 제나라로 갔고 제나라에서 중용되었지만 소진의 능력을 시기하는 사람에 의하여 칼을 맞고 생을 마감합니다. 장인은 위나라 사람인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신을 중용해줄 주군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나라 제상집에서 귀중한 물건이 없어졌는데 장인은 차림새가 가난해 보였던 이유로 도둑으로 몰려 심한 고문까지 당하다가 기절하였습니다. 사람에 엎여서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장인은 깨어나자 제일 먼저 혀가 붙어 있는지 확인했고 안도하면서 말하였습니다. 혀만 안전하다면 제후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뜻을 이룰 수 있어 라고요. 이 무렵 조나라에 있는 소진은 동창생 장의를 조나라로 부릅니다. 그리고 고의로 장의를 모욕하여 복수심에 불타게 만듭니다. 장의는 7나라 중 가장 강성한 진나라에서 중용된다면 소진에게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의는 진나라로 갈 돈이 없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장의를 경제적으로 도와줍니다. 마침내 장의가 진나라에서 연행설을 주장하며 중용되었습니다. 연행설은 소진의 합종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진이 한, 위, 조, 초, 연, 제의 6나라와 각각 단독으로 화평조약을 맺으려던 정책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의를 도와준 사람은 진나라를 떠나겠다며 장의에게 말합니다. 저는 단지 소진대감의 지시에 따라 당신을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라고요. 장의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소진이 나보다 한 수 위로구나. 소진이 장의를 도와준 이유는 바로 장의가 소진이 관리하는 6나라를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진의 예상대로 장의는 소진이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속임수, 이간질, 무력 공격을 하면서 합종책을 무력화시키고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기반을 만들어 갑니다. 벌모, 벌교 전문가인 소진과 장의가 제일 먼저 찾아간 나라가 어디인가요? 바로 진나라입니다. 벌모, 벌교를 잘 하려면 벌병, 즉 강력한 국력이 필요하다는 손자의 병법의 핵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패권 국가가 되려는 대결에 대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였습니다.